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년 국어 수행평가 안내합니다. 수행평가 이름은 근로소통학이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문을 계획하고 계획에 맞춰 실제 설명문을 쓰는 것까지 평가하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평가 일시는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김요섭 선생님 시간에 2차 시분량으로 이루어지고요. 5월 22일 날에 이 영상은 업로드됩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관심 분야를 선정하고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관심 분야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작성하는 게 근로소통하기 수행평가이고요. 수행평가 시 전자기기 소지 안 되고요. 미리 준비한 자료 소지 안 됩니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되고요. 필기구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1차 시하고 2차 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2차 시에는요, 설명문을 실제로 쓰는 시간이고 1차 시는 설명문을 계획하는 시간인데 1차 시에 쓴 것 중에 4번, 5번, 6번 평가 요소 부분을 복사해서 2차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줄 예정입니다. 채점은 원본으로 합니다. 복사본은 채점하지 않고 복사본은 여러분이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수행평가 기간 내 수행평가를 미참여할 경우 1회 추가기에 부여됩니다. 영상을 보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요. 5월 31일 3시 10분까지만 질문을 받고 그 후에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기간에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행평가 실시하는 시간에도 안 받을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5월 31일 3시 10분 전까지 전영채 선생님한테 가지 말고 김요수 선생님한테 오세요. 자, 평가 요소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 선정한 관심 분야를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관심 분야를 선정하는 건요, 자유입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실시하는 수행평가가 생기부에 적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초등학생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관심 분야를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선정 이유를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선정한 분야와 여러분의 희망 진로의 관련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100자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희망 진로가 간호사라서 관심 분야로 코로나를 조사한다든지, 희망 진로가 자동차 엔지니어라서 전기 자동차를 관심 분야로 한다든지 이런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100자 이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 예상 독자는요, 여러분과 나이가 같은 동급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예상 독자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5번은요, 고등학교 1학년 독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 방법을요, 100자 이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명 방식을 사용할 거다. 이런 식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해가지고 설명 방법을 사용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작성할 설명문의 계열을 200자 이상으로 작성하겠는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글의 첫 부분에는 뭘로 시작해서 중간 부분에는 뭐에 대한 내용을 넣고 글의 끝에는 뭘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의 계열을 줄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시고요. 2차시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작성한 4번, 5번, 6번의 자료는 선생님이 복사해서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설명문을 쓰시면 됩니다. 7번째 평가 기준, 관심 분야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관심분야 정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왜냐면 뭐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고 참고자료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4, 5, 6번은 여러분이 1차 시대 쓴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3가지 이상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요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사용한 설명 방법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문이 막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밑줄 딱 그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또는 뭐 비유법을 사용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문자답을 사용했다. 효과는 쓸 필요 없고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몇 개? 3가지. 3가지 이상을 써주시면 되고요. 밀주 그 부분만 다르다면 똑같은 설명 방법을 3번 사용하셔도 인정됩니다. 그 다음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특히 5번 있죠? 5번에 쓴 거 잘 설명문에 녹아들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 작성한 개요에 맞게 설명문을 작성하는가. 여러분이 작성한 개요하고 설명문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쏜 개요하고 여러분 실제로 작성한 설명문이 이거 뭐 완전 다르다면 감점됩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요거 중요하죠. 3개 이상의 문단으로 설명문을 작성하였는가. 문단이 3개가 나와야 돼요. 문단은요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들여쓰기가 없으면 문단이 없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위에 있는 이러한 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작성한 설명문이 1000자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12번째 평가 기준이고요. 채점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평가 요소 12개 중에 12개를 다 충족하면 20점, 11개는 19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감점이 되는 형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 실시일에 뭐 아파서 체험학습 등으로 빠질 경우에는 1회의 기회가 더 부여됩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세요. 화이팅!